네, 김법성입니다. 연대 파이널 지수학생들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썼던 예술적 성취와는 달리 그걸 썼다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다른 문제를 줬는데요. 이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예술적 성취 문제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 구조는 같고 주제만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학생들을 한번 쭉 읽어본 결과 조금 약간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글이라고 하는 건 읽었을 때, 와, 이 글은 진짜 고민과 고생, 생각을 많이 한 글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뒤에서 따로 하고요. 일단 꼼꼼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니까 인간, 동물 관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비교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분석한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의 의미까지 드러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이면에 드러나 있는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글을 1번 문제에 보면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적어요. 분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나다에 대한 기계적인 비교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인간과 동물에 대해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제시문은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의 동물에 대한 본능, 동물 간 가치 차이 여부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네요. 그지? 앞부분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가 인간의 동물에 대한 본능, 세 번째가 동물 간의 어떤 가치 차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뽑았으니까 이 세 가지가 비교의 기준으로서 적절하게 지금 비교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는 동물과 인간은 동등하지 않다고 제시하며 동물의 물격이 절대로 사람의 인격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꿩과 참새같이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치들은 모두 동등하지 않고 차등되게 여겨진다고 제시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는 동물들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나 유익할 수 있는 동물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본능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세 개의 제시문을 썼으면 가, 나, 다를 쓸 때요, 가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고, 인간의 동물에 대한 본능,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 혹은 인간의 어떤 본능, 요 2번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좀 다듬어 주시는 게 좋고, 앞에서 문두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쓰자. 자, 지금 가를 이렇게 쓴 걸 통해서 보면 어때요? 이 세 가지가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한눈에 쏙 안 들어옵니다. 따라서 요거를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와 달리 나에서 인간과 동물은 크게 다르지 않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물 내에서 인간 자신과 유사한 동물들에게 우월성을 부여하려는 인간 특유의 본성까지 지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제시문 나에서 동물 간의 가치 차이가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자, 제시문 다 또한 제시문 나와 같이 인간과 동물의 지위가 동등하다고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는 보존 욕구와 생명 존중이라는 보호 욕구라는 본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제시문 나와 매우 잘 구별된다. 또한 동물 간의 가치 차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존중해줄 가치가 있다고 제안한다. 자, 일단 지금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뭔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의 동물에 대한 본능, 동물 간의 가치 차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지금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1, 2, 3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 글이 형식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학생이 이 지금 주제,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비교하라고 요구했을 때 학교가 지수 학생이 와, 이 학생은 이 문제, 비교하라는 핵심을 잘 이해해서 핵심되는 쟁점을 정확히 잘 이해한 학생이구나 라는 판단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로 차이가 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고 덜 중요한 차이가 뭔지가 강약 구분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다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건데, 즉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일단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한 글이 된 거예요. 즉 천자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입증하고 논증하는 글이 아니라 가나다에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갖고 달라요 라는 어떤 기술적인 형태로 글을 써서,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가처럼 규정할 때와 나처럼 규정할 때, 다처럼 규정할 때 어떻게 다른지가 정확히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제? 그래서 이제 글이 조금 평범해진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글이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점수는 B뿔 주겠습니다. B뿔. 퍼센테이지로 치면 요건 1번 쓴 글로 놓고 보면 한 8에서 1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정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기 합격권 조금 밑에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비교해야 한다. 알겠죠? 쓸데없는 거 비교하지 말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걸 비교하세요. 이걸 10개를 비교하건 100개를 비교하건 쓸데없는 거 100개 비교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핵심적인 어떤 차이 하나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됩니다. 그래야 제시문들의 핵심적인 차이를 학생이 충분히 숙지했다라는 어떤 판단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인간, 동물, 관계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없어요. 인간과 동물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가나다를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등하다, 대등하지 않다, 아니면 뭐 동등하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물론 앞부분에 지위는 동등하다, 그죠?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동등하지 않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관계를 가지는가? 이런 관계를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냥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가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차이만 비교를 해서 조금 아쉽다.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기술적인 어떤 서술되어 있는 것만 기술적인 것, 뭐 기계적인 어떤 비교를 한 느낌이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관계를 규정하는가? 왜냐하면 가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어때요? 서로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경쟁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조금 깊이 있는 독해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연대 문제를 쓸 때는 글 쓰는 것, 칸 채우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이 주제가 담고 있는 고유한 문제의식을 충분하게 서술한다라는 느낌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라의 도표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나다 각각의 입장에서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자, 나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가니까 평가가 바람직하다,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라는 인간에게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동물들의 실태를 보여준다. 먼저 동물들의 사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식용 어류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를 통해 인간이 동물들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아닌 단지 식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형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험용 동물을 보면 쥐 종류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의 종류는 소수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동물들 간의 가치는 동등한 것이 아닌 차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동물 실험의 활용 정도 또한 그 근사치가 매우 높게 추정되는 것을 보았을 때 동물이 인간을 위해 너무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자, 도표에서 나타나 있는 표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 식용어류, 이건 먹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죽인 야생동물, 실험한 동물. 그러니까 동물들의 어떤 근사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도표 1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실험용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실험용 동물의 수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동물인 한 인간도 동물인 한 어때요? 동물을 죽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식용어류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을 자원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커멘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식용어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서로 어찌됐건 먹히고 먹힐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인간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자신의 삶을 위한 어떤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건 뭐죠? 요거 실험용 동물. 근데 실험용 동물을 죽이는 숫자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식용 어류에 비해서 고양이가 죽인 야생 동물보다도 적죠. 즉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죽인 것보다 더 작은 것들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식용 어류를 문제 삼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가 담고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지어서 조금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뭐 보는 김에 잠깐만 더 보면요. 네, 보시면은 이제 동물들의 사인을 비교하고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 실험용 동물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이죠, 그죠? 그리고 도표 3은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들을 활용했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러면 사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표 1, 2, 3의 어떤 연관성들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라를 언급할 때 도표 1, 2, 3의 도표 1, 2, 3의 어떤 관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동물 간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한 재심은 나에 근거했을 때 도표인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동물들의 가치가 인간에게 있어 차등적으로 여겨져서 실험용으로 사용된 동물들의 수가 소수의 몇 종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어때요? 이제 주로 어떤 동물들을 주로 활용하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을 실험용 동물로 활용하죠. 그 부분이 좀 지적되는 게 좋겠네요. 도표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 내에서는 그 가치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지만 동물과 인간의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제시되었던 나는 도표 3에서 인공심장 판막 이식 횟수가 가장 낮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심장 부분을 이용한 치료법의 활용 정도가 가장 적은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물었으니까 그렇게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대등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냐 틀리냐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평가한 것 같아요. 동물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다에 근거했을 때 도표 1에서 식용어류의 사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통계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동물은 인간과 같고 동물은 동물 서로가 가치가 모두 동일한데도 인간이 먹는 식용 어류의 비중이 높게 나온 사실에 대해 비판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평가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평가 문제잖아요.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자, 평가의 대상, 평가 대상에 논리가 정확히 서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한다. 다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한다. 근데 그 근거가 틀렸다. 평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죠? 평가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요? 라의 도표에서 나오겠죠. 라의 도표. 라의 도표에 무엇을 보았을 때 나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 근거는 틀렸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죠?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근데 평가가 정확하게 그래서 나다를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나 제시문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똑같다. 다도 인간과 동물은 유사하지만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달라요? 우리는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돼. 왜? 동물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니까. 그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나와 다를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과 근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글을 쓸 때 이 앞부분을 조금 줄이고 나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도표 무엇을 통해서 보면 그 근거가, 그 사실이, 그 주장이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써야 글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제가 해설지를 최대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설지를 드렸잖아요. 지금 글을 읽어보시고 지금 내 글과 비교 대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글을 보면 글을 서술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술하는 능력은 괜찮다. 그러나 핵심되는 어떤 쟁점을 명확히 숙지해서 논제의 요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쓰는 것이 조금 아쉽다. 자, 도대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진짜 인간이 동물보다 더 대등한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설지를 꼼꼼히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글을 써 나가는 능력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핵심되는 어떤 쟁점을 딱 발견하고 그 쟁점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총평 드릴게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쓰면 전 B 주겠습니다. 안정권은 아니고요. 학교가 의도한 어떤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알겠죠? 핵심 쟁점을 조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쓰세요. 지금 글을 쓰는 패턴이 어떤 거냐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기계적으로 옮겨서 적당히 짜집기 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논증하는 글을 쓰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증하는 글의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가장 타당하고 정당하고 바람직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준비를 할 때는요, 일단 글을 많이 쓰는 것도 좋긴 한데요,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고쳐 쓰기를 합시다. 알겠죠?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 쓰기를 좀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알겠죠? 제시문의 단순 어떤 반복이 아니라
이거 내가 어떻게 써야 조금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이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주제에 집중해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학생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듣고 뭔가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거, 그리고 해설지 꼼꼼히 읽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